사실 기대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하필 처음 타본 테슬라가 모델 Y 완전 초기 모델이기도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전기차 인프라는 사실상 최악 수준이었던 터라 전기차는 향후 몇 년간 안 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를 출고해서 타고 다녀본 결과 최근에 김승현 편집장이 모델 Y 시승기에서 했던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테슬라,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고 정의하고 싶다. 모델 Y 주니퍼 롱레인지와 모델 3 하이랜드 후륜 모델을 출고해서 타고 다닌 지 거의 2달 정도 됐거든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체감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직접 타보시면 더욱 와닿고 좋겠지만 많은 브랜드의 전기차를 직접 소유하고 타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나 테슬라에 입문하려고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2달 정도 테슬라를 타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테슬라를 타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잠깐만요. 빅피드 오토에선 차만 사도 프리미엄 썬팅, 유리막 코팅, PPF까지 전부 무상식. 36만 유튜브 빅피드라 믿을 수 있으니까 상담만 받아도 매달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 견적, 조건권 세트, 차종 추천까지 전화 한 통이면 끝. 자동차 살 땐 빅피드 오토 꼭 기억해주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장점은 살짝 구분을 좀 해봤는데요. 차 자체만 놓고 봤을 때의 장점, 그리고 일상생활, 특히 한국에서 탈 때 느낄 수 있는 장점을 구분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차 자체만 놓고 보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성비라는 점입니다. 이건 모델 3 하이랜드, 스탠다드, 그리고 폭넓게 보면 모델 Y 롱레인지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장점이라고 봅니다. 모델 3 하이랜드 스탠다드 모델의 가격은 5,199만원, 모델 Y는 스탠다드가 5,299만원, 롱레인지는 6,314만원 부터입니다. 저희가 구매한 차들 가격과 옵션을 아주 간단하게 보면요, 모델 3는 스탠다드에 275만 9천원짜리 울트라레드를 추가해서 5,470만원 정도, 모델 Y는 롱레인지에 275만 9천원짜리 퀵실버 색상을 추가해서 6,590만원, 여기에 보조금 250만원 정도를 더해서 모델 3는 5,200만원 정도, 모델 Y는 6,34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스탠다드 모델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의 차인데, 모델 3를 구매한 이유는 굳이 모델 Y 2대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가 번거로운 걸 싫어해서 모델 3가 딱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 조건만 따져봐도 이 차들의 가격이 매력적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델 3부터 볼까요? 5,200만원의 수입차고 한번 충전하면 380km를 갈 수 있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오토파일럿과 같은 거의 모든 옵션이 적용되어 있고, 제로백은 6.1초, 여기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도 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조건을 갖춘 전기차는 찾기가 힘듭니다. 모델 Y 롱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300만원대에 뒷자리 시트가 모두 전동으로 폴딩되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는 물론이고 오토파일럿도 기본이다. 여기에 한번 충전하면 500km 가까이 가고, 제로백은 4.8초, 차폭은 7시리즈보다도 넓고 무려 팰리세이드만 하다. 역시 이 가격에 이 정도 조건을 갖춘 전기차는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잘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임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조롱할 때 하는 말 중 하나가 테슬라는 직발에만 강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초기 모델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신 모델들은 전혀 아닙니다. 모델 3나 모델 Y 모두 승차감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진 건 물론이고요, 코너에서 특히나 재미를 볼 수 있는 모델 3는 특히 승차감이 개선된 3시리즈를 타는 느낌이 들고, 모델 Y는 김승현 편집장 말대로 전륜 구동차로 치면 골프 GTI에서나 볼 법한 코너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메가폰이나 시트 방기 기능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차 자체만 놓고 봐도 가성비 영역에 충분히 들어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사실 이게 테슬라 구매 전에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카플레이도 안 되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안 된다. 여기에 처음 테슬라를 구매해서 타신 분들은 뭐야, 메모리 시트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만 등록해 두면 탑승자가 누군지 인지하고, 시트부터 사이드 미러, 공조 장치 등등 내가 평소 쓰던 대로 모든 걸 맞춰주고요, 내비게이션도 금방 적응돼서 사실상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거의 안 쓰게 됩니다. 단 기본 내비가 단속 정보 같은 걸 우리나라 내비게이션들처럼 세세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내비게이션들은 대부분 몇 미터 이후에 어떤 단속을 하는 중인지까지 알려주잖아요. 이것도 처음엔 불편했는데 어차피 스마트폰은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냥 폰에 있는 내비의 안전운전 모드를 켜두면 단속 정보를 다른 차들과 똑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앱 UI나 편리함, 그 중에서도 반응 속도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자동차 브랜드 앱치고 빠른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게 한국화가 잘 되어 있다는 BMW조차 스마트폰 앱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원격 시동도 한번 걸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오류가 자주 뜨기도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 앱은 속도가 빠른 건 물론이고 사용하는 동안 오류도 없었습니다. 앱으로 충전 정보부터 시작해서 슈퍼차저 위치나 충전 가능 상태, 평균 대기 시간, 차를 충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충전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 충전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충전 포트 잠금을 해제하거나 충전 속도를 조절하거나 충전량이나 남은 시간을 확인하게 하는 건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전기차 브랜드가 있다면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세 번째는 OTA 기능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면서 소소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미 유명하지만 테슬라 OTA는 단순 업데이트에서만 끝나지 않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해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도 할 정도로 OTA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작은 이벤트들입니다. 예컨대 크리스마스 같은 때가 되면 새로운 테마나 기능 같은 게 생깁니다. 테슬라는 특별한 라이트쇼 기능을 제공해 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가장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다른 브랜드 중에선 BMW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순히 보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시즌성 콘텐츠를 OTA로 쏴주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 중 하나라고 보는데, 한마디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로 가치를 더한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해지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자동차라는 개념에서 머무른다면 모르겠지만 전기차라는 새로운 개념에 있어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나. 테슬라가 이걸 가장 잘 활용하고 있고 기존 브랜드 중에선 BMW가 가장 잘 활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은 일상생활, 특히 한국에서 테슬라를 타면 좋은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건 두 가지면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슈퍼차저.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미 전기차 충전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중에서도 전기차 충전기를 가장 잘 운영하는 곳은 기둥마다 충전기를 두는 곳이라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따로 전기차 충전 구역이라고 차별을 두지 않아서 내연기관 차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만큼 충전기가 많기 때문에 충전 걱정도 없고 전기차 차주들끼리 충전기 자리 싸움을 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이 완속 충전기이기 때문에 퇴근해서 충전기를 물려두고 다음날 빼면 됩니다. 스마트폰 쓰듯 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집밥이 없다면 전기차는 아직 번거로운 건 사실입니다. 이걸 최근에 강원도로 휴가를 갔다 오면서 느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호텔을 예약했고 당연히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충전을 하려니까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운 지하 주차장에서 30분 정도를 헤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로비로 가서 직원분한테 여쭤봤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호텔이 저희가 간 날 개장을 해서 아직 전기차 충전기 서버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예 사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장거리를 뛴 뒤라서 충전이 필요했고 당연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는 차와 없는 차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조금 큰 휴게소도 보면 슈퍼차저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고요. 결제 오류 같은 것도 발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테슬라 앱에 결제 카드를 설정해 두면 결제가 알아서 됩니다. 충전기를 들고 차에 가까이 가면 충전 포트가 알아서 열리고 충전이 끝나면 결제도 알아서 되니까 더운 여름에 특히 무거운 충전기를 들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랑 이어지는 게 두 번째인데,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차주분들의 매너가 대체적으로 좋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반강제적인 매너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슈퍼차저는 혼잡 비용이라는 게 발생됩니다. 이게 맨날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배터리 충전량이 80%를 초과하거나 슈퍼차저에서 충전하고 있는 차가 많을 때, 테슬라의 표현을 빌리자면 슈퍼차저의 스톨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혼잡할 때 1분당 500원의 혼잡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또 앱으로 계속 알림이 오니까 차주들이 기본적으로 충전이 완료되면 차를 빨리 빼줄 수밖에 없는 거죠. 슈퍼차저니까 충전 속도도 기본적으로 빠르고 충전이 완료되면 바로바로 빠지니까 회전율도 좋고 다른 충전기들처럼 고장이나 결제 오류 같은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보통 대중 브랜드나 프리미엄 브랜드는 명확하게 갈립니다. 폭스바겐, 토요타 이런 브랜드는 흔히 대중 브랜드라고 하고요. 벤츠, BMW, 제네시스, 렉서스 이런 브랜드는 흔히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어떤가요? 완전 대중 브랜드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완전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일종의 브랜드 기준이 생겼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것 또한 테슬라만의 장점이라 할 수 있지 않나 싶었고요. 공정함을 위해서 단점도 언급하자면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건 한국에서 특히 짜증나는 부분인데, 차를 타고 다니는 내내 FSD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구매하자니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FSD 기능을 쓸 수 없다고 하니 테슬라의 모든 걸 쓰고 있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되는지, 언제 들어오는 건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저희는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900만원이 넘는 FSD를 구매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테슬라 앱에서 결제하면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옵션 추가 개념이 아니라 내 계정에서 플랜을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이걸 구매하면 계정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차에 귀속됩니다. 즉 내가 만약 FSD를 구매했어요. 그럼 이걸 새로 산 테슬라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타고 있는 테슬라를 팔면 끝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테슬라에서 FSD를 쓰려면 900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또 사야 한다는 거죠. 차라리 처음 차를 살 때부터 쓸 수 있다면 애매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지금은 한국에 이게 도입될지 말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생각한다면 여러모로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차의 대부분을 차주가 직접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굉장히 많은 차량 용품을 사야 한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큰 단점이라 생각하진 않는데 이런 게 귀찮으신 분들은 꽤 큰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난관입니다. 어떤
게 어디에 필요한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범위도 엄청납니다. 수납함 트레이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수납함, 충전 포트, 트렁크 커버,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공기 흡입구 커버를 따로 끼우기도 하더라고요. 워낙 많기도 하고 테슬라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은 복잡하기 짝이 없는 작업입니다. 이게 사실 많이도 필요 없고요. 딱 필요한 것만 사면 몇 개 안 돼서 이것도 조만간 따로 정리해서 영상으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응 못할 것 같으면 안 사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적응한 뒤로는 세상 편한 차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물건, 내가 쓰던 패턴이 아니면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갔을 때 적응하면 편한데 적응을 못하면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요.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걸 제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델 3나 모델 Y는 계기판 자체가 없고 거의 모든 걸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제어해야 합니다. 다른 브랜드 차를 계속 타던 분들한테는 작은 변화가 아니기도 해서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다면 섣불리 넘어오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차라는 게 한두 폰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저희가 타고 다니는 동안 느낀 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브랜드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